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합니다. 저 이렇게 강조한 적이 없어요. 진짜 중요하거든. 진짜 레전드급으로 중요해. 121페이지 2차 방정식 활용. 고등학교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활용에서 2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 목 나갔네. 근의 개수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2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는 어떤 거 가지고 판단을 하냐면 판별식이라는 녀석을 가지고 확인을 해줍니다. 판별식이라는 녀석. 판별식이 뭐냐면 근의 공식에 붙어있던 녀석인데요. 근의 공식 잠깐만 쓸게. 근의 공식은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풀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러면은 일반 근의 공식이 되고, 짝수 근의 공식도 외우라고 했죠. 짝수 근의 공식은 소라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풀마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 네, 이렇게 생긴 녀석이세요. 판별식이라고 부르는 녀석은 보통 D라고 이름을 붙여주는데요. 판별식은 루트 안에 들어있는 이 녀석들을 말합니다. 이 두 녀석을 말해요. 그래서 D라고 부르는 녀석은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부르는 녀석이고, 4분의 D라고 불러주는 녀석이 있거든요. 이 녀석은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고등학교 때는 판별식이라는 이름으로 불러줍니다. 이 두 식을요. 판별식. 그럼 판별의 뜻이 뭔데요? 뭘 짓는다는 소리겠지. 뭔가를 판단하고 구별 지어준다는 소리야. 뭘? 근의 개수를요. 판별식은 근의 개수를 분리시켜주는 녀석인데, 자, 근의 공식 쪽에서 좀 따질 거야. 자, 이 판별식이라는 D라는 녀석이 0보다 크면요, 루트 안쪽이 양수죠. 그러면은 실수인 거지. 맞아요? 실수겠죠. 루트 안쪽이 0보다 크면은 실수지. 그러면은 플러스 마이너스의 의미가 생깁니다. 플러스 어떤 실수, 2a분의 마이너스 b에다가 플러스 어떤 실수, 2a분의 마이너스 b에 마이너스 어떤 실수 해가지고 해가 몇 개 나오는 거야? 두 개가 나오게 됩니다. 해서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이거는 그냥 같은 거라고 취급할게. 판별식이 0보다 크면요, 서로 다른 두 근을 갖게 됩니다. 서로 다른 두 근을 갖는다. 두 번째, 얘가 1번. 2번, 판별식이 0이면요, 다시 근의 공식으로 돌아갈게. 여기 빨간색 부분이 둘 다 0이라는 소리죠. 그럼 봐봐. 여기 루트 한쪽이 0이 되면 루트 0이 몇이야? 0. 루트 0은 0이죠. 그러면 그냥 이거 왼쪽 녀석 그냥 0이라는 거네. 근데 더하기 0 빼기 0 의미 있어 없어? 없죠. 그러면 이거 다 날아간다는 소리거든요. 그럼 근이 몇 개가 되는 거야? 한 개처럼 보이게 되는 상황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게 뭐인 거야? 중근이요. 그래서 예전에 인수분해 단원 그쪽에서 제가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면은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 된다고 했죠. 중근 갖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D는 0,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다. 중근을 갖는다. 중근을 갖는다. 이때 다현아, 중근은 해의 개수가 몇 개? 2개요. 2개 맞아요. 네, 잘못 외우면 안 됩니다. 중근은 한 개가 아닙니다. 2개입니다. 한 개처럼 보이는 거지. 얘를 풀어서 말하면 얘는 지금 서로 다른 두 근이라고 되어 있잖아. 얘는 서로 같은 두 근이란 소리야. 근데 같은 거 두 번 쓸 필요가 없으니까 한 번만 썼을 뿐. 한 번만 썼다. 근이 한 개인 게 아니에요. 시옷이 두 개겠죠. 네. 셋 다처럼 보이네. 다시 써야 되겠다. 한 번만 썼어. 썼다. 2개예요. 중근도. 해는 2개입니다. 그래서 중근을 갖는다. 마지막으로 3번.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요, 루트 안쪽에 음수가 들어가는 상황이 되죠. 루트 안쪽에 음수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루트 안쪽에, 네, 여기 안에 음수가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되거든. 루트 안쪽에 음수 들어가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없다가 돼. 이때는 해가 없다야.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판별식 기준으로 0보다 큰지 같은지 작은지에 따라서 해가 2개,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근인지 중근인지 아예 해가 없는 건지가 결정되게 된다. 해서 미친 듯이 중요합니다. 이거 가지고 아마 다른 함수들도
함수 얘기를 자꾸 제가 하게 되네요. 함수에 대한 그 이야기들도 문제를 풀게 될 거야. 지금 할까? 개념을 조금 더 딥하게 할까요? 개념을 조금만 딥하게 할게. 이거는 고등학교 때 훨씬 더 중요해지는 이야기인데요. 아직 니들이 안 배운 내용에 대해서 잠깐 할게요. 우리가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고 쓰면은 우리 이거를 뭐라고 불러요? 2차 방정식이요. 중요한 내용이니까 눈 떼지 말고 잘 봐. 그냥 보기만 하면 돼. 2차 방정식이야. 하나를 더 적을 건데요.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써져 있는 녀석. 0이 아니네. 이런 녀석을 뭐라고 부르냐면 x랑 y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함수입니다. 함수. 2차 함수요. 별 차이 없죠? 사실 여기 y냐 0이냐에 따라서 달라졌을 뿐이야. 왼쪽 녀석은 2차 방정식이라고 부르고 오른쪽 녀석은 함수라고 부르고. 뭐가 차이가 있냐? 방정식은 x값을 내가 넣었을 때 참이 되는 미지수 해라는 녀석이 존재를 하죠. 그렇죠? 해라는 녀석이 존재를 해서 어떤 녀석인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잘 넣었을 때 0 되는 녀석만 해로서 나오게 돼. 맞죠? 근데 여기는요? 함수는요? 함수의 뜻이 뭐냐? 함수의 뜻. 혹시 그 오랜만인 것 같은데 혹시 아마 저한테 못 들은 친구들이 더 많을 듯. 그 부추 이야기 기억나세요? 예솔이 얘랑이 기억나니? 지윤아 기억나니? 부추 이야기가 기억나세요? 그 먹고 싸고 오거든요. 함수. 내가 여기다가 뭔가 A를 집어넣을게. 아니다. 뭐 숫자를 1 집어넣을게. 근데 이 상자 이름이 fx야. 그러면 이거 결론이 뭐로 나와야 돼? x에다가 뭘 집어넣으면 끝나? 1. 네, 집어넣으면 끝나요. 1을 집어넣었어. 그럼 f1이 나오면 돼. 2를 집어넣으면 f2가 나오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요. 맞고 틀리고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넣으면 다 나와야 돼. 그렇죠? 방정식은 아무거나 넣는다고 맞는 건 아니지. 그렇죠? 그래서 얘는 특정한 값, 해라는 녀석이 존재를 하고 함수는 넣는 대로 다 맞아. 그러니까는 그림이 그려지게 돼. 함수는요. 함수는 그림이 그려지는데 그래서 이차함수 살짝만 할게. 이차함수 보통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동글하게 생겼어요. 동글하게 생겼어. 그래서 U자형 그래프를 그리게 되는데요. 그때 보는 관점을 조금만 바꿔줬으면 해요. 요거 함수랑 방정식과의 관계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를 할게. 그러면 이차함수랑 이거 너무 헤비한 거. y는 0이라는 걸 잠깐만 볼게. 혹시 y는 0 어떻게 생겨먹은 식인지 기억나세요? 중1? 중2? 이때 뭐 1차함수 배울 때 배우는 것 같은데 y는 0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y는 0 얘는 x축을 식으로 표현한 녀석이 y는 0입니다. y는 0? x축? y가 0이라는 뜻은 x랑은 상관이 없어. y가 0인 점들을 싹 다 모아놓은 선이라는 소리야. 그래서 x축을 말하는 거거든요. y는 0이라는 녀석이. 그때 두 식을 연립해놨다라고 바라보시면 제일 좋습니다. 2차 방정식이요. 2차 방정식. 우리가 연립방정식을 푸는 거는 아마 중2 때 배우지. 그쵸? 그때 아마 1차함수와 연립방정식이라는 단원을 통해서 니들이 뭐 y는 2x 더하기 1이랑 y는 뭐 마이너스 3x 더하기 뭐 3 이런 거 두 1차함수를 연립하면 뭘 구하는 거였는지 혹시 기억나요? 두 1차함수를 연립하면 뭘 구하는 거지? 다 배운 건데 기울기가 2인 거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인 거 요거 교차시킨대. 그때 우리가 구하는 게 뭐죠? 두 개를 연립하면은 공통의 교점이라고 부르는 녀석이에요. 우리 연립방정식을 푼다는 건 두 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xy 값을 구한다는 소리지. 그 말을 그래프상에서 보면은 교점이라고 부르는 거거든. 방정식 관점, 연립방정식 관점에서 보면은 해를 말하는 거야. 공통해. 두 식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녀석. 그쵸? 공통의 그래프 관점에서 보면 교점을 말하는 거예요. 교점을 말한다. 이것도 비슷한데요. 우리가 연립방정식 푸는 방법이 가감법 그리고 대입법 두 가지 배우잖아요. 지금 여기서 이 두 식을 대입해놨다고 보면 제일 좋아. y는 0을 대입해놨어. 그러니까 결국에 이 방정식 있잖아요. 2차 방정식이요.
얘는 이차함수랑 x축을 연립시켜 놓은 식이라고 보시면 제일 좋습니다. 근데 이차함수 그래프가 아까 전에 어떻게 생겼다고 했냐면 아래로 이렇게 볼록하게, 아직 안 배웠으니까 대략 하나만 그릴게. 만약에 이렇게 U자형 모양을 그리는 이런 그래프라고 했죠. 그때 우리가 연립방정식을 푼다 방정식의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는 공통애를 구하는 거고, 함수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는 교점을 구하는 거거든요. 연립방정식을 푼다는 것은. 그러면 이렇게 교점 x축이랑 2차 함수랑 교점 몇 개 생겼어요? 2개요. 이런 상황일 때는 서로 다른 두 근이라는 거고요. 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다고 생각을 하자. 그러면은 교점이 몇 개만 생겨요? 1개요. 이렇게 되면은 중근을 갖는다는 소리고요. 이 그래프가 붕 떠 있어가지고 이렇게 돼 있으면은 x축이랑 교점이 안 생기죠. 그러면 이때는 근이 없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참수랑 방정식이랑 와리가리를 하셔야 되거든요. 앞으로. 그래서 앞으로 배울 것들이요. 이참수 단원이랑 고등학교 1학년 때 2차 방정식 2참수 단원 또 나오거든요. 그때 계속 해야 되는 내용들 잠깐 언급했어요. 그래서 판별식 관련해서 b제곱 마이너스 4ac 또는 b' 제곱 마이너스 ac도 둘 다 되는데, 걔네들을 이용해서 두근이 생기는지, 서로 다른 두근인지 중근인지, 뭐 근이 존재하는지까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1-1번 잠깐 볼게요. 얘네들은 이제 고등학교 때 제일 많이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k 더하기 1은 0. 얘 k 때문에 이 2차 방정식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쵸? 그때 k 값의 값 또는 범위를 구해달래. 첫 번째 문제, 서로 다른 두근을 가져야 된대. 서로 다른 두근. 그러면은 판별식이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부르는 이 녀석이 0보다 어때야 된다? 커야 된다. 커야 된다. 해서 그대로 집어넣을 거야. a, b, 이게 c예요. 통째로 c야. 통째로 c. 그럼 b제곱 마이너스 3의 제곱. 아예 이렇게 쓸까요? 마이너스 4, a는 몇이고? 1이고 c는 k 더하기 1. 얘가 0보다 클 때 이제 k 값의 범위를 구해보면 됩니다. 그럼 이거 9,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4가 0보다 크다. 마이너스 4k를 이항시킬게요. 여기 4k, 여기 5죠. 4로 나눠도 되죠. 양수니까 부등호 방향 안 바뀌고. 그래서 k의 범위는 정리하면 k는 4분의 5보다 작다. 이렇게. 얘들아, 이거 하나만 더. 우리 부등식 쓸 때요, 여기 뭐 x라는 녀석이 누구 사이에 낑겨 있으면 왼쪽이 작은 거 오른쪽이 큰 거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만약에 x가 뭐 5보다 크다 작다 이런 얘기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x가 왼쪽에 있어야 돼요. 크다 작다 얘기를 할 때. 그러니까는 이렇게 쓰면은 조금 안 예쁘게 정리한 겁니다. 아마 답제는 이렇게 적혀져 있는 경우가 없어. 아예 없어. 그러니까 미지수는 왼쪽으로 항상 오게 정리를 해줘라. 괜찮냐? 네. 그래서 판별식 한번 써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문제들은 딸깍만 하면 되거든. 더 이상 계산을 안 해요. 더 이상 계산을 안 해. 중근을 갖는다는 소리는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라는 소리죠. 맞아요? 위쪽 식 우리 다 계산했잖아요. k는 4분의 5보다 작다라고요. 그러면 같다로 바꾸고만 하면 되잖아. 그러면 이때는 k가 몇인 거야? 4분의 5요. 그냥 부호만 바꿔주면 돼. 이거 부등호만 바꿔주면 돼. 등호로. 3번 근이 존재를 한대. 근이 존재한다는 뜻은 그 판별식이란 녀석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커도 애가 존재를 하는 거죠. 서로 다른 두근. 그쵸? 같으면 중근. 중근도 근이죠. 그쵸? 그래서 크거나 같다이면 근이 존재한다. 이렇게 근이 존재한다. 요 말이 맞게 되는 겁니다. 해서 요거 두 개를 합쳐달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K는 4분의 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풀면 됩니다. 그래서 판별식이라는 녀석, 근의 공식에 루트 안에 들어있던 그 식 말하는 건데 걔를 그냥 활용해서 문제를 풀면 된다는 거고요. 말이 좀 많았는데 그 다음 것도 개 중요합니다. 개념이 미친 듯이 중요합니다. 어려운 게 아니고요. 중요해서 말하는 겁니다. 중요해서. 개념이. 요것들을 나중에 인수정리라는 이름으로 해서 고등학교 1학년 때 또 배우실 거고 고2, 고3 때 계속 엮여서 나오거든요. 개념이.
두근을 알 때, 두근이 주어질 때 식 구하기. 얘를 뭐 알파 베타라고 보는 게 아니고 지금 간단하게 근이 2랑 3인 녀석이 있다고 할게요. 근데 2차 방정식이래. 그럼 인수분해에 대한 상태를 떠올려주면 돼. 일단은 x제곱의 개수는 1이라고 해놓을게요. 그러면은 근이 이미 2랑 3인 걸 알잖아요. 그러면 얘가 어떤 식으로 인수분해가 됐어야 될까? 여기 뭐가 있어야 되지? 네, x-2가 있어야 되겠지. 그래야지 x에 2 집어넣었을 때 0이 딱 뜨니까요. 그쵸? 개 중요하다. 여기 3이라는 근이 있대. 그럼 뭐가 있어야 될까? x-3이라는 인수가 있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예측돼? 네. 그 다음에 이창 개수가 1이니까 여기는 뭐 특별히 붙는 건 없어. 1 정도. 맞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식을 예측하는 과정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중근 가질 때래. 그러면은 예를 들면 x는 4를 중근으로 갖고 이차항의 개수는 3이라고 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니들이 식이 후루룩 하고 나와야 돼. 일단 는영 붙여놓고 4를 중근으로 갖는다고? 중근으로 갖는다? 같은 말로 무슨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었다?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 됐다는 소리야. 그래서 여기에 x 빼기 4의 제곱이라는 식이 튀어나와야 되고요. 근데 2차항의 개수를 3이라고 붙여줬죠. 그럼 여기는 3의 x 빼기 4의 제곱은 0. 이런 식을 니들이 작성할 수 있으면 된다요. 괜찮아요? 이거 고3 때까지 계속 써야 되거든.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밑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2-1번 1번 두 근이 마이너스 3이랑 2래요. 그리고 x제곱의 개수는 1이래. 그런 2차 방정식을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거든. 그러면 지윤아 마이너스 3이라는 근이 있대. 뭐가 있어야 될까요? 3 식 1 식 x 플러스 3 x 플러스 3. 얘가 뭔가 있어야지 마3을 집어넣을 때 이게 0이 되잖아. 그러니까 근이 되는 거지. 맞죠? 연이가 없구나. 지윤아 한 번 더. x 마이너스 1 네, 맞습니다. 요거라고요. 요거면 충분해. 뭐 전개까지 시켜야 되나? 전개까지 시킬 필요는 없는데 답에서 다 전개가 되어 있네. 이렇게 써도 되고 위에 거 써도 되고 아래 거 써도 상관없을 듯. 네. 저는 둘 다 맞다고 생각해요. 전개 안 해도 상관없다. 두 번째 거. 예솔아 긴장 중. x제곱의 개수가 3인 x제곱의 개수 2차 방정식이래. 자, 마이너스 1을 보면서 어떤 녀석이 딱 나와야 되는데. x 플러스 1 그렇죠. 5라는 녀석을 보면서 딱 누가 x 마이너스 1 네. x제곱의 개수가 3이래요. 앞에 뭐가 붙어야 되네 그러면. 3 네. 끝. 나이스합니다. 요렇게 해요. 요렇게. 어렵다가 아니고 너무너무 중요해서 말한 거고. 3-1번 x는 마이너스 3을 중근으로 한대요. 중근 하고 x제곱의 개수는 1이래. 얘랑은 마이너스 3을 중근으로 식 좀 불러줘요. x 플러스 3 제곱 중근이니까 제곱. 얘 개수가 1이라고 되어 있었으니까 끝난 겁니다. 끝. 3-1번에 2번. x는 2를 중근으로 하고 x제곱의 개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래. 2를 중근으로 갖으려면 x 빼기 2의 제곱이 필요하겠죠. 근데 개수가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에 띡 붙이면 된다. 답에서 전개를 요구하고 있는데 전개 뭐 하십시오. 넘어갈 거고. 4-1번 4-1번에 6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는 0인데 근이 2분의 1이랑 마이너스 3분의 1이 있대요. 수연아, 그러면 식이
얘를 보면서 호로록 나와야 되거든. 이 식이 튀어나오는 게 아니고 얘랑은 관련이 없어. 이렇게 생겨먹은 식이 바로 나와야 된다. 불러볼래? x 마이너스 2분의 1 좋아요. x 플러스 3분의 1 좋습니다. 전개하면 뭐 나오는 거야? 답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전개 내가 해줄 필요 없겠죠? 네,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3번 2차 방정식의 활용인데요. 몇 가지 뭐 예시들이 있어요. 뭐 수에 대한 미지수 정하기 또는 뭐 2차 방정식 활용하는 식에서 뭐 여러 가지들이 있네. 일단은 123페이지에서 위쪽은 제가 뭐 해줄 게 별로 없고요. 식 세우기니까. 밑에 있는 개념도 알아보기 쪽에 중간쯤에 보면은 수에 대한 미지수 정하기 이런 것들이 조금 중요할 듯요. 만약에 문제에서 연속한 두 자연수라고 언급이 되어 있다고 치자. 그러면 하나의 자연수는 잘 몰라서 x, 두 번째 자연수는 뭐 x 더하기 1 또는 뭐 x 빼기 1로 잡아줘야지 연속한 두 자연수가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미지수를 잡는 것도 중요하다. 식을 잡을 때. 또 뭐 연속한 세 자연수가 있대. 연속한 세 자연수라는 표현이 있다고 치죠. 그러면은 가운데 녀석을 x라고 잡는 거야. 그러면 걔보다 하나 작은 녀석이 있을 거고 하나 큰 녀석이 있겠지. 이렇게 이제 가운데 거 가지고 잡아주면은 식이 조금 더 편해집니다. 편해진다는 거고. 또 홀수 짝수. 그러면 홀수 짝수는 두 숫자의 연속한 두 홀수면은 숫자 차이가 이만큼 나오겠죠. 뭐 이런 식으로 식을 잡아준다거나 뭐 이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2번에서 보면 N각형의 대각선의 개수 2분의 n의 n 빼기 3이라는 공식이 있는데 이거 원리 아세요? 공식 어떻게 나왔는지 아세요? N각형의 대각선의 개수가 2분의 n의 n 빼기 3이래. 이거 중1도 아닌데 이거 다시 외우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원리를 좀 알라고 뭐 육각형을 하나 그릴까요? 중1도 아닌데 우리가 이걸 외울 필요는 없죠. 자, 대각선의 개수에 대한 이야기. 공식이 왜 저딴 식으로 나왔는지를 먼저 얘기 좀 합시다. 자, 대각선이라는 거는 야, 대각의 뜻이 뭐니? 대각. 마주보는 각이란 뜻이지. 여기 점 기준으로 말할게요. 여기 점 기준으로요. 왼쪽, 오른쪽에 양옆에 붙어있는 각은 대각이 아닙니다. 마주보는 각이라 하면 여기, 여기, 여기. 양옆에 붙어있는 녀석들 빼고 나머지 녀석들, 마주 볼 수 있는 녀석들이 대각이고 대각끼리 이어놓은 선이 대각선이죠. 그치? 그때 대각선의 개수를 잠깐 체크를 해볼게. 여기 한 점 기준으로요. 자기 자신한테 선 날리지 않죠. 대각선이라는 녀석은. 그치? 그리고 자기 양옆으로도 날리지 않습니다. 대각선은. 그럼 육각형이었잖아요. 육각형에서 자기 자신 빼고 그리고 자기 양옆에 붙어있는 녀석들을 빼지. 그러면 한 점 기준으로 몇 개를 날리는 거야? 3개? 그러면 이게 지금 육각형일 때였잖아요. 그럼 이거를 육각형으로 보지 말고 N각형이라고 하자. N각형이면 자기 자신 양옆에 붙어있는 녀석 빼고 대각선 날릴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N 빼기 3이라고 할 수 있다. 맞냐? 대각선 한 점 기준으로 날릴 수 있는 대각선은 N 빼기 3이야. 자기 자신 양옆에 붙은 거 빼고 날릴 수 있다. 맞아요? 근데 N각형이면 점이 몇 개 있어? 꼭지점? N개 있죠. 그래서 일단은 N 곱하기 N-3 이렇게 나와. 그 다음 우리가 여기 점 기준으로 해가지고 빨간색 선으로 대각선을 날리는 거랑요, 여기 아래점에서 대각선을 이렇게 날리는 거는 대각선이 같은 거죠. 그러니까 한 대각선마다 지금 2번씩 세워진 상황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마무리로 나누기 2를 해가지고 대각선의 개수 나오는 공식, 전체 대각선 개수 구하는 공식이 나오게 됩니다. 원리는 이렇게 된다. 네, 원리는 이렇게 된다. 는 거고요. 뭐야? 1부터 n까지요? 1부터 n까지요. 이건 어떤 천재가 7살 때 한 그 녀석이네요. 걔 이름이 뭐였더라? 걔라고 하면 안 되나? 잘 기억이 안 나네. 누구 있었던 것 같은데. 가물가물하고는. 1, 2, 3. 이거 유명하지 않나?
이것까지 합 구하래요. 이거는 아마 고등학교 2학년 때 등차 수열이라는 단원에서도 다시 한번 배울 수 있을 겁니다. 이거 싹 다 더하라지. 근데 특징이 있죠. 야 1이랑 n 더하면 뭐 나와요? 그냥 식으로만 말해주면 돼. 뭐 나와? 1 플러스 n 더하기 1이요. 맞냐? 야 2랑 n 빼기 1 더하면 뭐 나와요? n 더하기 1이요. 아이고 3이랑 n 빼기 2 더하면 뭐 나와요? n 더하기 1이요. 양쪽 끝에서부터 이렇게 안쪽 이렇게 하면은 다 n 더하기 1 나오죠. 맞죠? 그런 녀석들이 몇 쌍이 존재할까 하면은 정확하게 이거의 절반만큼이요. 맞나요? 짝꿍이 n의 절반만큼만 있겠죠. 우리 둘씩 더해 나가고 있으니까 2분의 n만큼만 있겠죠. 그래서 n 더하기 1이라는 녀석이 몇 개 있다? 2분의 n개 존재한다. 그래서 2분의 n은 n 플러스 1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거죠. 수학자 이름이 기억이 안 난다. 네. 가물가물하네. 괜찮냐? 네, 뭐 저런 거 있대요. 넘어갈란데. 그거 하나만 더 합시다. 아니 두 개를 해야 되겠구만요. 7번, 11번 두 가지. 니들이 아마 제일 싫어하는 유형일 것 같은데 전 이거 보면 행복해 미치거든요. 7번 개꿀, 11번 개꿀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 근데 싫어하셔서 7번 별표 한 두 개만 쳐놓을래? 중요해서 그러는 건 아니고요. 반드시 맞춰야 됩니다. 야 여기가 2차 방정식 활용단원이란 말이야? 야 활용단원이 제일 짜증나는 점이 뭐냐? 제일 짜증나는 점 식을 안 줘 나한테. 나보고 문제 읽은 다음에 식 작성하라고 해. 그쵸? 근데 7번 같은 문제는요 니들이 뭐 뉴턴의 고전역학을 배운 게 아니니까 식을 작성을 못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다 뭐해? 식을 그냥 줘. 식을 그냥 준다고. 내가 식을 만들 필요가 없지. 식 주고 있으니까. 그럼 개꿀이지. 활용 문제인데 식을 안 주고 아니 식 그냥 준다고 나한테? 그럼 무조건 맞춰야 된다는 소리야. 그냥 2차 방정식 풀면 돼. 높이는 h라고 적어 놓을게요. h라는 녀석이 있는데 높이가 내림차순으로 마이너스 5t제곱 더하기 60t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높이가 지금 높이는 이거 헤이시라서 h라고 적어 놓은 거야. 높이가 175가 될 때는 몇 초인가? 라고 물어봤어. 그러면 h에다 뭘 집어넣어야 돼? 네, 175 집어넣고 그냥 2차 방정식 풀기만 하면 됩니다. 땡큐죠. 아주. 네. 그래서 이차계수가 양수였으면 해서 이렇게 넘길게요. 왼쪽으로. 그러면 5t제곱 마이너스 60t 더하기 175는 0이고요. 5로 나눠버릴 거고 t제곱 마이너스 12t 더하기 35는 0. 네. 75? 보여? 75 보였나요? 이거 여기 써줘야 되냐? 괜찮아? 75인 거 데리고 간다. t 빼기 7 t 빼기 5는 0. 그러면 t가 5초일 때랑 7초일 때 높이가 175가 된다. 그러니까 그림에서도 나와 있는데요. 지금 공을 하늘로 쐈어요. 퓨 하고 이렇게 내려가겠죠? 그때 그 높이가 175인 지점이 여기에 한 번 있고 다시 내려가면서 한 번 더 지나간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 한 번 5초일 때, 내려갈 때 한 번 7초일 때 175라는 위치를 지나가게 된다는 거고요. 2번도 표현만 좀 봐봐. 야, 공이 다시 땅에 떨어졌다. 땅에 떨어졌다. 땅에 떨어졌다. 땅에 떨어졌다. 높이가 몇이란 소리일까요? 땅에 떨어졌다. 땅에 떨어졌다. 수연아, 땅에 떨어졌다. 높이가 몇이란 소리일까요? 땅에 떨어졌다. 땅에 떨어졌다. 이거는 네가 말해야 돼. 땅에 떨어졌다. 높이가 몇이다. 제 거에는 자석이 붙어 있어가지고 이게 땅에 떨어졌다. 아니 진짜로 떨어뜨린 거입니다 지금. 깨지면 안 돼. 땅에 떨어졌다. 높이가 몇이야? 네 생각대로. 여기 뭐 11층, 여기 뭐 7층이라고 뭐 이거 뭐 그러면 안 된다. 그냥 땅이라고.
땅의 높이가 어디 있어? 뭐 마리아나 해고 뭐 이런 데서부터 잴 거냐고. 땅에 떨어졌다고. 높이가 몇이냐고. 위에서부터 어디까지? 야, 높이 잴 때 어디서부터 재냐? 꼭대기. 높이를 왜 꼭대기에서부터 재? 이상한 거 아니야? 너 키 잴 때 뭐 이렇게 뭐 거꾸로 막 박쥐처럼 매달려가지고 자는 것도 아니고 무슨 소리야? 너 키 잴 때 이렇게 거꾸로 높이 이렇게 서가지고 하냐고. 아래서부터 갑자기 이렇게 딱 올라와가지고 딱 재냐고. 왜 거기서 재냐고. 높이 어디서부터 재냐고. 바닥에서. 네! 땅바닥에서부터 재죠. 그러니까 높이가 몇이냐고. 땅은. 바닥에서부터. 네, 바닥에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땅바닥은 그러니까 높이가 몇이다. 기다릴게. 이거 해결 못하면 나한테 물어볼 거잖아. 땅에 있다. 땅은 높이가 몇인가? 0. 네, 0이요. 0. 0 말하는 거야, 0. 이게 그 문제야. 그래서 뭐야? 아까 전에 h에 대한 식 다시 쓸게. 이게 마이너스 5t제곱. 아이고. 이게 생각보다 나는 이거는 때려주고도 다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이런 것 때문에 못 잡아서 문제를 틀리는 사람들이 있어. h가 0일 때 그때 t값 구해주세요. 얘가 마이너스 5로 나눠버리고 t로 묶고 0 또는 12 일 텐데 땅에 다시 떨어지는 것은 몇 초다? 수연아 다 해놨어. 12. 끝. 네. 저는 그래서 이 문제는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11번도 별표 3개쯤 되는데요. 어렵지 않거든. 밑에 그림 잘 나와 있네요. 11번 조각 모음 느낌. 이게 중2 때 못 배운 내용으로 하면은 정말 안쓰럽게 풀게 되거든요. 요거 아마 중2 때도 문제가 있었을 거야. 이 비슷한 녀석들 문제가요.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풀었냐면 중2 때는 이 사각형 전체 넓이에서 이 사각형 넓이 빼고요, 이 사각형 넓이 빼고요, 지금 가운데 거 2번 뺐으니까 한 번 더 해주세요. 이렇게 풀면 중2고요. 이제는 이렇게 안 푼다. 뭘 할 거냐면 곱셈 공식 이용해서 한 방에 풀 건데 조각을 모아줄 거예요. 여기 위에 있는 녀석들 지금 우리 네 부분에 해당하는 넓이를 구해야 되죠. 그러면 아래 그림처럼요. 이렇게 네 부분에 여기 네 부분에 있는 거를 확 모아버릴 거야. 확 모아서 이렇게 떨어져 있던 녀석을 확 모아서 다시 작은 사각형을 만들어 줄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자 간다. 이동 시작. 뭐야 다 움직여야 되는데. 요렇게 쇽 요렇게 쇽. 아이 망했다. 이것도 요렇게 해가지고 아예 작은 사각형을 만들어 주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가로 길이가 어떻게 될까요? 가로 길이는 원래는 18이었는데 x만큼 줄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게 가로 길이가 18 빼기 x로 바뀐다는 소리고요. 세로 길이는 원래는 10이었거든? 근데 길 폭이 x래. 그러면은 x만큼 줄이겠지. 올려서. 그러면은 높이는 10 빼기 x가 되겠죠. 두 개 곱하면은 곧 뭐인 거예요? 넓이요. 그 넓이가 128이래. 그러면은 18 빼기 x 곱하기 10 빼기 x는 128이다. 얘가 2차 방정식 완성시킨 겁니다. 이 방정식 풀면 x값 바로 나오죠. 그때 특징 그 x값은 양수해야 될까요? 음수해야 될까요? x가 뭐였는지 생각해봐. x는 길의 폭이거든? 길의 폭이 음수가 될 수 있나? 없어요. 그 답이 만약에 2차 방정식이니까 일반적으로는 해가 2개 나올 거 아니야. 그때 음수인 답은 해가 아니야. 네, 양수인 녀석이 답이어야 된다. 까지 괜찮아? 길이는 항상 양수다. 음수인 건 말이 안 돼. 오케이? 그 부분 해주면은 2차 방정식 끝났습니다. 와, 다 나갔다.